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소방시설론 쪽의 피난 구조 설비 파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난 구조 설비 쪽, 아이씨발, 다시.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뒤쪽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쪽으로 해서 설비론에 대해서 또 이제 마무리를 또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6에 자속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건물의 화재 발생 시 화재가 감지가 되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어디와 연락을 한대요? 소방관서와 연락을 해주는 설비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방관서와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수동이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동이다 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속보를 해주는 설비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제 이름이 속보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여러분들 다이얼링 기능이 있어서 이게 만일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수신기가 여기 옆에 붙어 있어요. 자탐 설비 수신기가 옆에 붙어 있고 이 수신기 옆에다가 이 속보기라는 걸 달아 놓는 거야. 그럼 화재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감지기는 어디서? 발신기 쪽에서. 그럼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9 뭐 예를 들어 다이얼이 저절로 되고요. 그리고 미리 음성을 다 녹음을 해놔요. 그럼 내가 119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이얼링 저절로 해주죠? 저절로 다이얼링 했고 저절로 다이얼링을 한 상태에서 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음성 신호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녹음해 놓은 음성이 저절로 통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소가 이런 장소고 여기가 어디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 담당자 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음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직접적으로 119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화재 발생 사실을 기본적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설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름이 뭐라고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럼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탐 옆에다가 속보기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대요. 이게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여기가 수신기죠. 그리고 얘가 뭐냐면 속보기예요. 그래서 수신기 바로 옆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놔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양병원이나 또 애기들 많은 데 있죠. 뭐 유치원 이런 데 이런 거 이제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라는 곳에 많이 설치가 된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요. 속보기 읽어보십시오. 화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를 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속보기. 자,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얘기한답니다. 속보기의 기능. 자, 이 속보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기능 쪽에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볼만한 게 여러분들 요 1번 있죠. 요거 보세요.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을 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그죠?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꼭 넘겨주래요. 그리고 3회 이상 속보를 해주랍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20초 이내에 119 쪽에 전화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갔을 때 3회 이상 속보를 꼭 해주래. 이런 개념이 나와 있죠. 20초 이내 3회 이상 속보. 요거 잘 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8번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119.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19 다이얼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뭐가 안 됐대요? 지금 전화 접속이 안 됐대요. 즉 전화 통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최초로 다이얼을 했던 걸 포함을 해서 10번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를 해주래. 그러다가 다이얼링이 여기가 보면 완료가 되면 한 번 호출됐을 때 30초 정도는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 아셨죠?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 여기 챕터 17로 가겠습니다. 챕터 17. 자, 챕터 17은 지금 뭐예요? 피난 구조 설비죠? 맞나요? 그럼 이제 경보 설비는 끝났어요. 자, 소화 설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무슨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피난 구조 설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피난 기구가 나와요. 맞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얘네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주고 이게 뭔지,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주고 이게 뭔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꼭 옆에 있는 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완강기와 간이완강기가 제일 처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완강기는 뭐냐?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온대요. 수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자동으로 내려온대요.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한답니다. 연속.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빨리 내려가고 싶으면 빨리 내려가고 느리게 내려가고 싶으면 느리게 내려가고 이런 거 없다고. 내가 여러분들 몸무게가 무거우면 완강기를 타면 빨리 내려갈 거고요. 내가 좀 몸무게가 가벼워요. 그러면 완강기를 타면 좀 천천히 내려갈 거야. 즉 자동으로 내려간다. 몸무게에 따라. 이거 조절 안 됩니다. 이거 수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 완강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강기가 여러분들 여기 벽에 있으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완강기가 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레펠 타듯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클라이밍 아시죠? 클라이밍 타듯이 벽을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얘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죠?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연속적이니까 이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간이완강기 다 똑같은데 얘가 다른 거죠. 보이십니까? 얘는 어떻게 한대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걸 얘기한답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완강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제가 소방청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가보면 이게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연결금구라는 건데, 연결부라는 건데, 완강기가 있는데 이게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어디다 걸고 내려갈 건데. 그냥 완강기 밑으로 던져놓고 여러분들 뛰어내리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걸어놓고, 릴이라는 부분을 바닥 쪽에 던져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벨트를 차고, 로프를 타고,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얘 이름이 뭐라고? 완강기라고. 됐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완강기.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조속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조속기. 이게 자동속도 조절 장치라고 해서 이게 핵심 부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완강기는 이렇다. 자, 세 번째 공기안전 매트라는 게 있는데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로, 그죠? 건축물 내에서 건축물 외부로 뛰어내리는 거죠. 충격을 흡수한대요. 안전하게 어디에 도달한답니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를 주입해놨대. 포지에 공기를 주입해놨대. 이 포지가 약간 비닐 재질 같은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쌀포대로 쓰던 재질이 있어요.
요즘은 쌀포대가 보통 종이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약간 비닐 재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포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안쪽에 뭐를 채워 넣냐면 여기 말 그대로 공기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채워 넣는 거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공기를 채워 넣고 이제 사람이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리면 여기로 푹신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겠죠? 공기 안전 매트. 꼭 정의를 한 번씩 꼭 다 읽어보십시오. 다음 구조대. 요것도 포지를 사용했네. 포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 그럼 이 자루 내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약간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여기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루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부에서 아래로 슝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온다. 여기도 수동 아닙니다.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다. 이게 동력식이 아니고 무동력식이야. 무동력. 즉 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무게에 따라 저절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모터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뭐 엔진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즉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이 승강식 피난기를 밟잖아요. 밟으면 얘가 저절로 몸무게에 의해 내려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승강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 또 타고 내려오는 거죠. 됐죠?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구다. 이름이 뭐라고요? 승강식 피난기. 자, 6번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 해치라는 곳에 얘를 경납해서 보관을 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림식 사다리를 얘기한다. 그죠? 사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와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림식 사다리라는 걸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 아파트 베란다 있죠?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찝찝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걸 평상시에 이걸 잠궈 놓는다고 해도 아무리 위에 층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래층 사람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나도 싫겠다 이거는. 맞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안전을 위해서라면 좋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내려갈 수 있으니까 밑으로. 우리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났어요. 옆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어요. 아래로 피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제가 봤을 땐 설비로 보이진 않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앞집 사람이 요즘 누군지도 잘 모르는 세상인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피난사다리. 요거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얘기하죠. 다수인 피난 장비. 2인 이상 피난자가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하강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다수인이니까 여기서 2인이라는 거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다수인 피난 장비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건물 외측에다가 이런 걸 달아서 실제적으로 2인 이상 대피할 수 있게 약간 간이 엘리베이터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2인 이상이라는 걸 포인트로 좀 잘 보시고 미끄럼되는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미끄러지면서 신속하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끄럼대. 피난교. 자, 이건 다리입니다. 다리. 인접 건물이나 피난층과 연결된 다리 형태의 피난기구를 얘기한다. 트랩. 요거는 뭐래요? 화재층과 직상층.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것도 직하층이라고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직상층 위로 올라가는 거 계단 형태의 피난기구를 우리는 트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지금은 아셨죠? 대신에 거기 제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의료시설 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두 번째 의료시설, 의원, 접고론, 조산원, 요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자, 이게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이런 곳에 1, 2층에는 피난기구 설치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의료시설인데 불이 났어요. 근데 1층이나 2층이래 거기가. 그럼 1층이나 2층에서는요. 내가 거기서 왕관기를 빼서 왕관기를 설치하고 내가 차고
이런 시간보다 그냥 어떻게 1층이니까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다른 피난 공간을 찾거나 또는 개구부를 찾거나 2층이면 창문이 있는 데서 그냥 깨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1, 2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데는. 그죠? 근데 3층부터는 좀 필요한데 미, 조, 교, 트, 다, 승. 자, 이런 애들을 설치하래요. 미끄럼대, 구조대, 트랩, 다수인, 승강식.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른 쪽에서 여기가 잘 나오거든. 요 용도에 해당하는 여기 오른쪽 내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 하나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4층에서 10층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4층 이상일 땐 다 얘가 빠져요. 미끄럼대가. 그래서 미끄럼대 빼고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11층 이상은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11층 이상은 위험한 거예요, 너무. 내가 예를 들어 11층 이상인데 1층에다가 여러분들 공기안전 매트를 깔아놓고 뛰어내리세요, 얼른. 뛰어내리세요. 12층인데 뛰어내리래, 빨리. 저 1층으로. 뛰어내리겠어요? 난 못 내릴 것 같아. 무서워. 맞잖아. 안 그래도 내가 겁이 많거든? 무섭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왕관기를 타고 내려오래. 난 왕관기도 못 탈 것 같아. 무서워.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맞죠, 여러분들? 뭐 담력 있으신 분들은 뛰어내릴 수 있겠지만 좀 무섭겠다, 근데. 그치?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걸 타다가. 피난기구를 타다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 넣어놓진 않았는데, 노유자 시설 가보시면 1번 나와있죠. 1번 노유자. 노유자는 또 1, 2층에 설치한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왜 설치할까요? 노유자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 너무 어린 애기들, 이런 애들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아무리 2층이더라도, 아무리 1층이더라도 그냥 그런 개념으로 조금 살짝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됐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3번으로 들어갔죠. 2번, 인명구조기구. 책에는 2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열복이 뭐고, 공기호흡기가 뭐고, 인공소생기가 뭐고, 자, 요거 꼭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방열, 방화, 공기호흡기, 그리고 인공소생기. 그래서 방방, 인공.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방열복은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내열 피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사열에 견딜 수 있는 피복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방열복. 공기호흡기.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 공기식 개인 호흡 장비래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호흡 장비.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소생을 시켜, 인공호흡을 시켜, 인공호흡이죠.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얘기한다. 인공호흡. 방화복. 화재 진압할 때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피복을 얘기한다. 방열복하고 방화복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인명구조기구라고 얘기한답니다. 방열, 방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유도등입니다. 자, 유도등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죠? 이 너무 많이 보죠, 유도등. 3번인데,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에 따라서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맞아요, 유도등이. 그러다가 상용전원이 정전됐다? 즉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끊겼다? 그러면 비상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이 비상전원을 우리가 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로 자동 전환이 돼서 켜지는 등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유도등이라고 얘기한대요. 됐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다가 한전, 그러니까 220V 우리 받아 쓰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혹시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얘가 꺼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축전지라는 걸 통해서 또 유도등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등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유도등. 그래서 유도등은 절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점등이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유도등 뭐 워낙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어디 가나. 자, 두 번째 가보십시오. 유도등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또 피난구 유도등인데, 피난구나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한대요.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나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한대.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통 달아놓죠. 피난구나 출입구 상단에다가 내가 유도등을 딱 박아놔요. 아셨죠? 그럼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저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구나. 그래서 피난구를 표시를 하는 거야. 피난구, 출입구를 표시를 하는 유도등입니다. 그러니까 통로 유도등하고는 좀 다른 거야, 여러분들. 통로 유도등은 얘는 출입구를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피난 경로인 통로에 달아서 그 통로에서 방향을 명시해 주는 거고, 얘는 출입구만 명시를 해 주는 거고, 얘는 방향을 명시를 해 주는 거고, 이쪽으로 나가면 된다, 저쪽으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통로 유도등에는 종류가 3개가 있대요. 여기 가보면 복도, 거실, 계단. 그죠? 복거계라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여기 가보면 복도 통로 유도등이란 피난 통로가 되는 어디에 설치한대요? 복도에 설치를 하는데 피난구 방향을 명시한답니다. 이쪽 나갈 수 있게 피난구 방향.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개방된 통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많이 설치해요. 복도 통로 유도등을.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 있잖아. 넓은 거실 또는 개방된 주차장. 이런 장소에는 벽이 없어요. 복도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내가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그런 통로 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벽이 없으니까 이런 거실 통로 유도등을 그래서 어디다 다냐면 천장에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세요. 지나가다가 유도등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다 거실 통로 유도등이야. 거실 통로 유도등. 아셨죠? 그래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피난구 유도등은 방향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일로 나가면 살 수 있다. 이게 출입문이다.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이다. 이것만 명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얘네는 꼭 방향이 명시돼 있어야 돼.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화살표가 꼭 있어야 된다. 통로 유도등들은. 자, 계단 통로 유도등. 요거는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는 바닥면 또는 디딤면을 밝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방향이 있어야죠. 지금 기준에는 방향 명시라는 말이 없지만 얘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통로나 거실 통로는 일반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양옆인데 또는 뭐 좌우 이런 방향도 있죠. 근데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방향이 다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왜냐면 계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객석 유도등 요거 영화관 가면 바닥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통로나 바닥 벽에 객석을 유도할 수 있는, 객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객석 유도등이라는 게 들어가고, 유도 표지는 요즘은 설치 잘 안 하죠. 대신에 읽어보셔야 돼요. 피난구 유도 표지가 뭐고 또 통로 유도 표지가 뭔지.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문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얘는 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어릴 때 문방구 같은 데 가서 많이 샀던 게 뭐냐면 야광 스티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방에서 혼자 자니까 무서우니까 여기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이제 별이랑 달 이런 거 많이 붙여놨거든요. 아, 맞잖아. 여러분들 어릴 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끄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쫙 하고 야광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야광이 나왔을 때 그 편안함. 그래서 전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았을 때 전등이나 또는 햇빛에서 뭐를 해놨다가 광을 모아놨다가 어두워지면 그 모아놨던 광을 바깥쪽으로 촥 하고 밝히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걔가 야광 스티커거든요. 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표지는 그 야광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야광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축광식, 발광식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피난구 유도 표지, 통로 유도 표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대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등으로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피난 유도선. 자, 요거는 피난 방향을 띠 형태로 알려줘요. 띠 형태로 설치를 해서 피난
경로를 알려주는 설비다. 그래서 이 피난 유도선은 뭐 축광식이 있고 발광식이 있다. 축광식이 있고 광원 점등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축광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야광 스티커. 광원 점등 방식은 거기다가 LED 달아놓는 거. LED. 오케이. 자, 입체형. 요게 좀 특이한데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도등은 보통 이렇게 한쪽에서만 내가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거.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입체형. 입체형. 자, 삼선식 배선. 자, 제가 아까 유도등은 평상시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삼선식 배선이라는 걸 사용하면 평상시엔 유도등이 안 들어와 있다가 불이 나거나 또는 정전이 됐을 때, 즉 비상 상황에 불이 들어오는 유도등이 있어요. 걔를 우리가 삼선식 배선으로 설치된 유도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삼선식을 썼었는데 요즘은 특정한 장소 아니고서는 삼선식을 안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선식을 씁니다. 이선식.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선으로 전원 공급이 되는. 근데 삼선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만, 불이 났을 때만, 또 비상시에만 불이 들어오는 유도등을 삼선식 배선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세요. 됐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도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난 유도선 제가 넣어놨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축광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축광식이 있고 광원점등 방식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가 되는 피난 유도 시설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난 유도선은 이런 식으로 띠 형태로 해서 피난 방향을 이렇게 길게. 그래서 LED가 점등되는 방식, 광원 점등 방식. 근데 그 LED가 점등되는 방식은 얘가 꼭 있어야 돼요. 제어부라는 곳이 꼭 있어야 되고 축광 방식은 이거 필요 없죠. 그냥 빛을 축광하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번쩍하고 밝혀주는 애니까요.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해서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면 일반적으로 이 출입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 그래서 모든 건물에 가보면 비상구,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에만 얘를 달아놔야죠. 만일 이 문을 열었는데 그 안쪽이 막다른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실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 문을 열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막다른 곳이다? 난리 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유도등입니다.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 녹색 바탕의 백색 문자예요. 녹색 바탕의 백색 문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얘네들이 바탕색이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얘가 이제 백색 문자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세부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인천 쪽에서 한번 뉴스를 한번 봤었는데 이게 1999년이거든요. 근데 진짜 옛날이죠, 그죠? 이게 인천 인현동 호프집에서 이제 불이 한번 났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피해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 이게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대요. 근데 이제 인천 쪽인데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술을 팔았던 거예요, 술. 근데 술은 뭐 당연히 팔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성년자들한테 팔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이래. 죄송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성인 되면 많이 먹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왠지 그런 거 있잖아. 먼저 먹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야, 저기 가면 술 준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봐봐. 50평인데 100여 명이 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었어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때부터 이제 약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조금 약간 그랬거든요. 저도 몇 번 이제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러면.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안양에 살았단 말이에요. 안양에 가면 거기 시장이 있어. 시장. 옛날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곱창 골목이 있습니다. 곱창 골목. 근데 거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1층이 있고 2층에 다락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럼 이제 앉잖아요? 앉으면 천장이 한 요 정도 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먹을 때. 요 정도 와. 앉으면 요 정도 와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곱창을 먹는데 거기가 그걸 줬어요. 2층에서만 먹어야 돼, 대신에. 바깥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냥 술을 팔았어요. 신분증 검사 안 하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층고가 좀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근데 거긴 곱창이 진짜 맛있었어요. 술을 줘서 간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그냥 호기심에 먹었던 거지. 친구들이 먹으니까.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때 약간 뚫렸던 거죠. 그런 데가. 여기가.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소방시설이 전혀 없었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유리. 자, 봐봐요. 건물이 한 3층 정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뛰어내렸으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살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게 통유리고 전혀 깨지지 않았대, 유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뭐 몸으로라도 깼을 텐데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야. 또 애들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문제였어요, 이거. 피난구 유도등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 피난구 유도등을 열었대. 그때 그 안이 화장실이었대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연기 질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불이 났으니까 나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연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장이 돈 내고 가라 그랬대.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받으면 되지. 뭐 일단. 그리고 이 업주는 또 살았어요. 또 애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뇌물로 경찰 공무원들 매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스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꼭공무라고 아시죠? 거기서도 나왔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 피난구 유도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통로 유도 등. 요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요. 복거개. 근데 요거는 색깔이 반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 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방향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백색 바탕에 무슨 문자? 녹색 문자래.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다라는 걸 복도에다가 쭉 설치를 해주는 거죠. 통로에다가. 됐죠? 자, 거실 통로 유도 등. 이건 뭐냐? 이걸 천장에 달아놓는 거야.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라고요. 천장에. 그래서 일로 나가면 뭐가 있대요? 일로 나가면 뭐가 있대? 저쪽에 출입문이 있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죠.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사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번 더 넣어놓은 거예요. 세부 기준이라고 해서. 계단 통로 유도 등 위아래로 도망가는 거겠죠. 그죠? 정의는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객석 유도 등 이렇게 영화관 이런 데다 이제 많이 설치한다고 이렇게. 이거 영화 보러 가면 꼭 바닥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객석 통로 있죠. 통로를 몇으로 나누고 4로 나누래. 직선 부분의 길이를, 통로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누고 마이너스 1. 요거 식 정도 정리하십시오. 객석 유도 등 설치 개수 구하는 식. 자, 표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표지. 됐죠? 그리고 5번째, 비상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조명 등 마찬가지. 읽어보시는데, 비상조명 등은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하게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통로에 설치가 돼서 수동이 아니고 어떻게?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 등을 얘기한다. 자동. 그죠? 그래서 보통 거실이나 통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똑같이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해 피난자가 이번엔 뭐를 한대요? 휴대한대. 휴대할 수 있는 조명 등을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얘가 비상조명 등. 요거는 많이 못 볼 거예요, 아마. 요게 거실이나 통로에 이제 정전 시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얘를 많이 보죠, 우리는. 요게 이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랜턴처럼 생겼는데 뽑으면 바로 불 들어와요. 이게 스위치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 났는데 이거 스위치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죠? 뽑으면 바로 불 들어옵니다. 요게 휴대용 비상조명등이고, 보통 뭐 숙박업소. 제일 많이 설치가 되는 곳이 숙박업소에서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영화관, 백화점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대형 마트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 정의 읽어보시고 요게 비상조명등이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다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문제 하나 나와 있죠? 요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인공소생기 정의, 피난구 의도 등 정의, 복도 통로 의도 등 정의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4번에 가보면 구조대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피난기구다. 자, 요게 구조대가 아니죠. 구조대는 포지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포지란 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승강식 피난기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18에 소화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이 소화활동 설비는 제가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